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날 행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행사 순서는 일반적인 방식대로 화이트 와인부터 먼저 진행을 하게 돼요. 화이트 와인들을 제비뽑기를 통해 갖고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이제 맛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와인들의 순서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그날 온 기자 조지 테이버가 유일했어요. 스티븐 스피어도 모르고 패트리시아 갤러거도 모르고 그 9명의 프랑스 저지들도 아무도 그 순서를 모르는 상태로 오로지 조지 테이버만이 이 순서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와인을 먹어보기 시작하는데, 이걸 와인을 먹어보면서 되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뻔하게 이 프랑스 와인이랑 미국 와인이랑 어느 게 어느 건지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심판들이 약간 긴가민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프랑스 와인 같고 저것도 프랑스 와인 같고 구분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는 누군가가 그 와인을 맛보면서 이거는 뭔가 향이 나지를 않네, 이거는 딱 봐도 그냥 캘리포니아 와인이네 이랬는데, 그 와인이 그 버건디의 그랑크루 와인, 그날 프랑스의 최고 와인인 바닥몽하시의 와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때에는 딱 향을 맡더니 드디어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어 이랬는데 그게 미국 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조지 테이버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와인들을 막 다 맛보면서 각각마다 그 20점 만점으로 각 와인들을 막 평가를 하게 돼요. 눈으로 보이는 색깔, 향, 맛, 그리고 그 모든 밸런스, 이러한 4개의 항목으로서 총 20점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점수의 결과를 스티븐 스피어가 딱 보게 되는데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모두들의 예상과 달리 1등이 미국 와인이 나온 거예요. 바로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샤또 몬텔레이나의 샤르도네가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선 깜짝 놀라게 되는데, 원래는 이 결과를 그냥 레드 와인 테이스팅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냥 알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 순서인 레드 와인의 이 준비가 좀 생각보다 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결국에 스티븐 스피어가 결과를 공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1등이 샤또 몬텔레이나.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심판들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프랑스 와인, 게다가 부르고뉴, 샤르도네이, 그랑크루 와인도 들어가 있던 여기에서 이 미국 와인이 1등을 했지? 모두 다 완전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레드 와인들을 마시게 되는데, 그 저지들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서 정말 진지하게 최고의 집중을 하면서 맛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심판들이 맛을 하나씩 보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캘리포니아 와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와인한테는 점수를 엄청나게 그냥 낮게 주기 시작하고, 자기네들 프랑스 와인이라고 느낌이 드는 그런 맛들에다가는 엄청 후하게 주면서 정말 의도적으로 프랑스 와인을 높이 세우려는 그러한 심혈을 기울이면서 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레드 와인들도 그 10개의 와인을 평가를 하고선 취합을 해갖고 합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합산 결과 1등, 바로 미국 나파밸리의 스택스 립 와인이 1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만든다고 자부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이 직접 평가한 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그리고 레드들도 진짜 보르도, 그랑크루도 1등급들이 들어가 있고 화이트도 부르고뉴의 그랑크루가 들어가 있는 이 와인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이 미국의 나파밸리의 와인들을 1등의 와인으로 뽑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대박 사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참여했던 심판 중에 한 명인 오데트 칸이라는 그 와인의 편집자는 당장 스티븐 스피어한테 가서 내 점수표를 다시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스티븐 스피어는 안 됩니다. 이 점수표는 이제는 제 겁니다 하면서 완강하게 그걸 거부하고 바로 그 인턴한테 스코어카드 주면서 사무실에 얼른 갖다 놔라 이러면서 그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요. 아예 그러면서 그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나고, 누구는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조작이다, 음모론이다 이러면서 정말 인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날의 이 행사를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타임즈 기자였던 조지 테이버였죠. 그래서 이 조지 테이버는 당장 이 엄청난 기사를 갖고선 다시 사무실로 가서 그거를 타임즈에 기고할 기사로 썼습니다. 그 조지 테이버가 썼던 기사의 제목이 바로 The Judgment of Paris, 파리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면서 이 행사는 그 이후로 줄곧 파리의 심판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조지 테이블가 이후로 그거에 대한 책도 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여기 이 Judgment of Paris라고 쓰여있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상세하게 그날의 행사에 대해서 다룬 책이고 그 책을 기반으로 또 영화가 나왔어요. 영어로는 Bottle Shock. 우리나라에서는 와인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가 바로 유명한 파리의 심판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행사 이후로 스티븐 스피리어의 와인샵은 사실 잘 안 됐다 그래요. 그 와인샵은 원래 미국 와인들을 취급하고 있지 않고 정말 프랑스 와인들을 취급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프랑스 와이너리들에서 스티븐 스피리어한테 와인을 팔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프랑스 사람들은 진짜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과 뭔가 굴욕을 느끼게 되는 사건이었고 하지만 스티븐 스피리어는 그 사건을 통해 갖고 이름을 널리 알리면서 유명한 와인 크리틱, 와인 평론가가 돼요. 그래서 이 파리의 심판이라는 이 하루가 얼마나 미국 와인에 큰 영향을 미쳤냐면 사실 이 원래 행사의 결과가 바로 나온 직후에는 이 두 와이너리의 대표들조차도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지 잘 몰랐어요. 이 샤또 몬텔레나의 주인인 짐 베렛이 그 사건에 대해서 첫 인터뷰를 줄 때 당신의 와인이 프랑스 와인들을 제치고 1등을 하게 됐다는데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왜냐면은 여기에서 너무 우리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면은 다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는 웰컴하지 않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될 것 같았고 그렇게 만들면은 또 나파밸리에서도 이 사람을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그냥 얘기를 Not bad for kids from the sticks. 시골 동네 애들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라고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 문구가 현재 나파밸리의 와인메이커들의 태도를 상징하는 문구가 됐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타임지로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자 이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고급 와인 하면 무조건 프랑스 와인만 찾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두 개의 와인을 엄청나게 찾기 시작하면서 주문이 폭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들은 그 수요를 맞추지 못했을 뿐더러 심지어 이 와이너리들에서도 이 빈티지의 와인들을 막 사들이면서 오히려 나중에 가치가 더 올라갈 걸 알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이 와인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고 정말로 이 사건 이후로 나파밸리 와인 더 크게는 캘리포니아 와인 그리고 신세계 전체의 와인에 대한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는 이 테이스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날 파리에서 있었던 이 테이스팅은 와인에 있어서 프랑스 우월주의를 깨트리고 정말 전 세계 와인의 민주화를 가져다준 와인 세상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온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우승을 차지했었던 이 스택스 리 와이너리의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이 샤또 몬텔레나의 샤르도네 와인들은 미국 스미소니언 역사박물관에 진열이 될 정도로 미국 역사의 일부로서 남게 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가장 큰 점은 뭐였냐면은 그래 이 날의 행사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 프랑스 고급 와인들은 정말 그 진가, 맛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숙성이 필요해. 하지만 이 와인들은 대부분 73년도 빈티지를 76년도에 마신 거기 때문에 불과 3년밖에 안 된 와인이야. 그래서 이 프랑스 와인들은 충분히 이 디벨롭하지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똑같은 와인들을 갖고선 10년, 20년 후에 다시 하잖아? 그러면은 그때는 결과가 다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 프랑스 와인들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이 파리의 심판에 그 같은 와인들의 같은 빈티지들을 모아갖고 숙성이 진한 와인들을 갖고 다시 심판을 열어요. 물론 이때는 화이트들은 안 하고 워낙에 화이트는 그렇게까지 오래 숙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레드 와인들을 갖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10년 후의 심판에서는 미국 와인이 1등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1등에서 5등까지를 다 미국 와인이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30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또 대회를 열었는데 이때도 미국 와인이 1등에서부터 5등까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숙성이 지나고 나서 프랑스 와인이 이기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미국 와인들이 숙성을 하고 나니까 더 숙성의 매력을 더 많이 발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과가 되게 돼요. 그래서 과연 정말로 이 프랑스 와인들보다 이 미국 와인들이 절대적으로 더 맛있는 거였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상 뭐 정말 숙성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는 이제 이미 입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의 논리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가 입증이 된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이제 와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프랑스 와인은 그 성격이 워낙에 예전부터 음식의 일부였어요. 식사랑 같이 먹는 거였기 때문에 뭔가 그냥 따로 즐기는 것보다는 이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그래서 이 음식과의 이 마리아주가 되게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건데, 그 반면에 미국에 있는 와인들은 조금 더 아예 단독으로서 즐기는, 그러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자극적인 좀 그러한 보드한 맛이 있다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한 성향의 차이 때문에 그냥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때는 오히려 정말 미국 와인들이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음식이랑 같이 먹는다면은 그 조화는 오히려 프랑스 와인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분석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성향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테이스팅에서는 정말로 이 미국 와인들이 더 맛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맛있는 거다 라고 또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각각의 이 발전되어 온 맛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의 차이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좋아하는 이유는 겸손함을 좀 가리키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보르도 1등급 와인, 무똥 로스차일드, 오브리용 이런 와인들과는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은 비교도 안 된다, 이러한 편견을 버리게 했고, 비싼 고급 와인들만이 맛있다 라는 그런 편견을 아예 깨버리게 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사건이고, 이 와인 세상에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계기가 됐던 사건인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나파밸리와 미국 와인, 전 세계의 신세계 와인들의 산업이 부흥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계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 계기를 들으신 이후로는 무조건 프랑스 와인만이 좋은 와인이다 라는 편견을 깨시고 다양한 나라의 엄청 맛있는 와인들을 많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파리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냥 끝낼 순 없겠죠. 그래서 다음 편에는 이 실제 1등을 한 와인인 스택스 리프의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샤또 몬텔레나의 이 샤르도네이를 직접 마셔보는 테이스팅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는 제가 깜짝 게스트를 한 명 초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해 놓으시고 알람 해 놓으시고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